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4일 월요일의 시작입니다. 추천주 리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오파이라는 종목이에요.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 제가 추천하고 나서 한 50%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추천한 날이 1월 22일이었고요. 한 3주 만에 큰 시세가 발생을 했죠. 차트 한번 보시면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조금씩 오르다가 마지막에 제 불꽃을 터뜨리고 최근에는 연속 음봉으로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1월 22일이 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한 11달러대에 들어 가지고 예 끝까지 들고 있었으면 이제 17달러에 수익이 나는, 17달러까지 들고 있었으면 이제 50%의 수익이 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최근에 순이익은 좀 주춤한 그런 모습입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매출액은 꾸준히 5 년간 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순이익이 잘 나왔다가 좀 줄었다가 적자가 됐다가 24년도에 인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지금 이거를 인제 합해 보시면은 한 26 정도 나오죠. 하지만은 전망치는 지금 75로 찍어 놨기 때문에 전망치보다는 상당히 낮게 나온 그런 모습이에요. 시총은 지금 현재 1조 3천억 원 정도 되니까 글쎄요. 국장에서라면은 스몰 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장에서는 상당한 스몰 캡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업종은 금융업입니다, 금융업. 그래서 인제 대출 금융 플랫폼이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를 한번 번역을 해 봤는데요. 현재 전통적인 금융 선택의 여지가 부족하여 재정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미국인에게 안전하고 간편하며 저렴한 신용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핀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출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파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오프론스는 은행 파트너를 통해 기존 옵션에서 배제된 일반 소비자에게 신용 접근성을 더 확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장의 말을 들어보면은 금융 포용성을 오파이의 사명의 핵심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6천만 명의 미국인에게 신용 경로를 제공한다. 이게 서비스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4년 기준으로 아까 그 재무제표를 계산을 해 보면은 서가 한 40배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뭐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순이익이 아마 전망치보다 낮게 나오지 않겠느냐,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계속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꼬꾸라졌을까? 이렇게 원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인 기사를 보니까 JMP 증권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오파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폭죽 쏘면서 시세가 났던, 여기서 먹었던 거를 이제 전부 다 토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진입해야 되고 어디서 빠져야 되는지를 요런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웃퍼폼에서 마켓퍼폼으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거죠. 지난 1 년간 400%, 4분기 시작 이후 220%, 연초 이후에 6주 만에 100% 상승하는 등 오파이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다고 지적을 내놨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개인 투자자 중심 포럼에서의 노출 증가 외에는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만한 펀더멘털 요인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주가에 거품이 많이 껴있다라는 지적이었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적정 가치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급등주라고도 볼 수 있어요. 급등주라고 볼 수 있는데 요런 류의 어떤 스몰 캡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류의 주식들은 이제 종종 나오죠. 거의 뭐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처음엔 요렇게 거의 누워 있다시피 하지만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래서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면서 상승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을 합니다. 그래서 스윙 투자 관점에서는 요게 인제 한 칸이 한 달이거든요. 한 칸이 한 달 정도 되는데 스윙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긴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부터 주목을 해야 되죠. 갑자기 상승각을 세우면서 급상승하는 그 구간이 나와요. 거기가 인제 우리가 올라탈 수 있는 주요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오를 때는 사실 알아차리기가 힘들고 이런 종목을 사실 픽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인제 급등을 하면서 노출이 되면은 우리가 매수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그림이죠. 그래서 이평선들이 모여 있다가 분산이 되면서 점점 예 넓게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에 가서는 폭죽을 터뜨리는 거죠. 폭죽을 터뜨린다는 거는 그전보다 더 급하게 오르고 더 자주 오르고 더 세게 오르고 더 높게 오르는 그 모습. 그러니까 자칫 보유자 관점에서는 '아 이렇게 올라도 되나?' 할 정도의 어떤 상승각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가 사실은 인제 급등주의 끝물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방점을 찍는 게 장대 음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파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대 음봉을 찍고서 인제 점점 내려오는데요. 이런 거를 인제 저가 매수하겠다고 잡는 거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영망치 모양 나오고 그다음에 경합 캔들 나온 다음에 다시 장대 음봉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인제 20 선을 이탈하는데 그때는 전부 다 엑시트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에 불이 나면 뭐 앞뒤 안 가리고 전부 다 그냥 엑시트 비상구로 나가잖아요. 그거랑 같은 인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저가 하겠다, 음봉 매수하겠다라는 거는 차트를 거꾸로 읽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점점 음봉이 많이 나오면서 하방 에너지가 둔화가 되죠. 더 이상 이제 나갈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게 되면 그다음 넥스트 스텝은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은 이 진폭이 짧아진다라는 거죠. 어떤 밴드로 움직이든 아니면은 그냥 선으로 움직이든 이렇게 눕게 되는 기간 조정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그 기간 조정 초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상승이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려면 21 선이 꺾였다가 제로로 갔다가 다시 또 상방으로 고개를 드는 그때까지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되겠죠. 여기서 인제 스윙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또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지루함을 견디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디서 들어가는 것이 좋느냐. 요런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산 허리에서 잠시 쉬는 듯한 지점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을 때 나오고 나서 잠깐 이렇게 대기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대기할 때 급락이 나오느냐? 절대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급락의 기준은 이제 5 일선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음봉이 나오더라도 견조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준다는 거는 역시 '다음 상승을 준비하겠다.'라는 시그널이죠. 그래서 인제 스윙으로 접근하실 때도 항상 분할 매수가 중요합니다. 분할 매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내가 사 가지고 다음날 먹을 거야. 이건 너무나 큰 욕심이고 사실 그런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한 2-3일 정도 내가 매수를 해 보겠다. 짧아도 2-3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더 오른다 그러면 추가로 매집을 하는 거예요, 불타기식으로. 그래서 마지막까지 보고서 이제 음봉에서 팔고 나오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급등주 오파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멤버십에서 추천하고 나서 50% 상승했던 그런 스몰 캡인데요. 다시 또 반등이 나오면은 또 매수 타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